그 다음에 삼국유사에 서교 황국이라고 나온 이래로 이제 조선 후기에도 이 삼국유사를 보고서 이제 그 몇 분들이 이제 그 당군에 대한 이야기를 적었는데, 보면은 그 임신본의 서교 황국을 따라서 이제 약천 그 낭구만 선생, 낭구만 선생 같은 경우는 그 약천집에 서교 황국 제석이라고 이렇게 썼습니다. 서교 황국 제석. 그 다음에 이제 제석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환인의 그 달인말이에요. 불교의 천신에 나오는 한인 가운데 한 분입니다. 그래서 서교 황국 제석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18세기에 그 양명학자인 이종희 선생도 그 수산집에서 서교 황국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그 19세기에 그 홍경무 선생도 초유 황국, 이게 여기서 끊는데 그 조선의 초에 조선 초에 황국이 있었다. 이 수산집에도 조선 초에 황국이 있었다. 이제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 삼국유사에 서교 황국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낭구만 선생이라든가 뭐 이종희 선생 그런 분들이 이제 그 서교 황국이라고 이제 그 저술에 적어놨는데, 이제 그 20세기에 들어와서 이제 어쩌면은 그 황국이라고 하는 것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게 그 최남선 선생의 당군론입니다. 현재 당군에 대한 연구가 많이 돼 있지만은 사실 그 당군의 연구의 어떠한 최고의 그 지위에 오른 분은 최남선 선생이라고 할 수 있죠. 기초를 낳았고 아직까지도 영향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 최남선 선생이 이제 그 당군론이라고 하는 그 일련의 글을 동아일보에 연재를 했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은 그 삼국유사의 삼국유사를 언급하면서 삼국유사에 나오는 거는 황국이니 이제 우리 민족이 처음 그 세운 나라가 황국이라고 이 최남선 선생이 당군론에서 얘기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지금 보이는 게 요 글자가 그 입구자 안에 나라국자가 아니라 이제 선비사자인데, 요거에 대해서는 이제 나중에 언급을 하겠는데, 이 최남선 선생은 이 글자를 이제 황국으로 읽었어요. 그래서 최남선 선생도 그 당군이 세운 그 고조선보다 더 오래전에 황국이 세웠다고 이야기를 했고, 이거를 일제시대 때 상당히 많이 이 역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 그 일본 학자들한테도 이렇게 그 대들 정도로 이제 그 황국이 맞다고 주장을 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오른편에 보이는 게 1942년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3.1절 선언문 가운데 하나인데요. 여기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우리 민족은 처음 황국이 창립된 이래 뭐 당군 부여 삼한 이렇게 이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내낸 1942년도 3.1절 선언이거든요. 그래서 황국을 주장하는 분들은 최남선 선생이나 독립운동을 했던, 그 다음에 그 상해의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황국을 주장했기 때문에 역사가 오래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그 환단곡이 황국을 주장하는 분들이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제야사학에서만 황국을 주장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분도 있는데, 황국까지는 아니더라도 여기 이 하종룡 선생이라고, 하종룡과 이근직 선생이 삼국유사 교감연구라고 이제 그 삼국유사에 대한 아주 전문 서적을 냈는데요. 여기서 이제 뭐라고 했냐면, 이게 황국할 때 이 국자, 이 나라 국자가 있잖아요. 이 국자는 삼국유사에 이렇게도 쓰이고 이렇게도 쓰이고 이렇게도 쓰인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1934년에 그 아까 제가 얘기한 그 임신본은 1512년이고, 그것보다 더 오래된 삼국유사가 1394년 조선 초기에 나온 삼국유사인데, 그거는 판본으로는 정하지 않고 이제 필사본, 그거를 보고 아마 이렇게 적어 놓은 걸 거예요. 필사본에 입구자 안에 선비사자 또는 흑토자가 쓴 글이 있는데, 이거를 아까 최남선 선생도 황국이라고, 국자라고 봤고, 전문 학자인
하정룡과 이근직 선생도 이 책에서 이걸 국자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석유 황국을 주장하는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그 임신본에 1512년 임시본에 석유 황국이라고 했고, 그다음에 남구만 선생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조선 후기 학자들이 또 황국이라고 했고, 그다음에 일제 저항기 저기 최남선 선생이나 대한민국 임시정부에도 황국이라고 주장을 했죠. 그런데 반대로 일제는 계속 환인을 주장한 겁니까? 황국이 아니라. 그래서 이게 그 환인 황국의 역사가 황국을 주장하면은 민족주의자가 되고, 그 다음에 환인을 주장하면은 민족주의자가 아닌 식민사학자로 이게 매도되는 이제 그러한 그 현실이 된 거죠, 지금은. 이제 물론 그 황국이라고 이제 대부분 공부하는 분들은 학자들은 환인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황국이 아니라 환인이다. 그 근거가 되는 거는 뭐냐면은 그 판본에는 환인이 없지만, 그러니까 유감스럽지만 지금까지 전하는 삼국유사에는 정확하게 환인이라고 돼 있는 게 없어요. 이렇게 입구자 안에 큰 대자가 들어가 있는 것. 판본에는 환인이 없지만 다른 책에는 환인이 보인다 이거예요. 삼국유사의 내용을 전하고 있는. 그게 이제 뭐냐면은 이 제왕운기, 고려말 이승유 선생이 지은 이 제왕운기에 환인이라고 돼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오른쪽에 보이는 게 이게 그 조선왕조실록인데, 이게 이제 그 단종실록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이 단종실록에서 그 이선재 선생이 삼국유사를 인용하면서 석유 환인이라고 입구자 안에 큰 대자를 썼습니다. 실록에 환인이 보이는 거죠. 여담이지만 이선재 선생이 요 삼국유사를 인용하는 거는 요 전염병 때문에 인용했습니다. 전염병 때문에. 당시 황해도에 전염병이 유행해가지고 황해도 북쪽의 평안도, 황해도 남쪽의 경기도까지 이게 퍼진 거예요. 그래서 이 전염병을 어떻게 막아내야 되느냐, 그 방법을 이제 올린 상소문 가운데 이 부분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 좀 이선재 선생이 삼국유사를 인용했는데, 이선재 선생이 삼국유사를 인용하기 전에 어느 분 글을 또 인용했냐면은 그 하정 그 유관 선생의 글을 인용했습니다. 요 이제 앞부분에 보면은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당군이 맨 처음 그 요나라와 더불어 같이 나라를 세웠는데 기자가 이제 그 다음에 나라를 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은 그 구월산에 당군 묘가 있었는데, 이 당군 묘를 기자 묘가 있는 평양에다가 당군 묘를 옮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관 선생이 그 당군 묘를 평양으로 옮기지 말고 다시 되돌려야 된다. 구월산 쪽으로, 당군 묘로. 그 말을 인용하면서 삼국유사를 인용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황해도에 전염병이 든 거는 당군에 있는 묘를, 당군 묘를, 사당을 그 구월산으로 옮겼기 때문에 그게 이제 그 일이 벌어져 가지고 노여움을 사 가지고 이 전염병이 벌어진 거니까 다시 이 그 당군에 있는 그 평양에 있는 평양으로 옮긴 그 당군 묘를 구월산으로 다시 옮겨야 된다. 이제 그 말을 언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앞부분에 유관 선생이 얘기하는 것 중에 뭐냐면은 그 당군과 기자는 엄연히 다르다. 그런데 왜 기자한테 기자한테 당군을 합쳐서 제사를 드려야 되느냐, 제사를 드려야 되느냐, 그래서는 안 된다. 그런 내용을 이 앞부분에 이렇게 쓰고 있는 거죠. 제가 지금 현재 이 강의를 하고 있는 곳이 이 산 좋고 물 좋은 곳인데요. 저기 옆에는 유관 선생의 그 후손인 그 약재 누구냐 유화순 유상훈 선생의 그 근처에서 제가 지금 이거를 찍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공부하면서 이거를 이제 인용하면서 참 이게 좀 우연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아까 제가 조선 후기에 그 남구만 선생이 석유 황국을 인용했다고 하는데, 또 그 남구만 선생이 여기 제 근처에 있는
그 약재 선생의 비문을 쓴 분이기도 하고 해서 좀 재밌다 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여간 이 그 판본에는 환인이 없지만 다른 책에 보면은 환인이 명백하다. 그래서 이제 환국이 아니라 환인이다.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여기 보면은 석유, 환국 이렇게 돼 있잖아요. 보통. 그런데 여기 밑에 설명이 뭐라고 돼 있냐면 위재성야라고 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한 거죠. 그러면 재석은 뭐냐면은 그 불교의 천신이에요. 하늘에 있는 천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사람 이름이라는 거죠. 사람 이름. 그래서 이 석유 다음에 나오는 이 글자는 나라 이름으로 봐야 되는 게 아니라 천신 이름, 천신 이름으로 봐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환국이 아니다. 이제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맞기는 맞아요. 이게 그 천신의 이름이다. 이거는 맞는데 보통 그 강단사학에서 이 당군 신화가 불교색으로 윤색됐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불교식으로. 그 왜 그러냐면 이 환인이라는 말이 석재 환인에서 왔다. 그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 환인은 그 불교에서 온 말이 아닙니다. 불교에서 온 말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은 고려 대장경을 보면은 이 석재 환인의 사례는 한 1000번이 보여요. 그런데 석재 환인을 줄인 환인은 한 번도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줄임말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뭐 하여튼 이련 스님이 단 이 주석에 의하면은 이 뭐라고 하는 이 글자가 나라 이름은 아니고 사람 이름, 천신 이름이기 때문에 환국이 아니다. 이제 뭐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필사본에서 보인 입구자 안에 선비사자가 들어가 있는 이 글자가 중국에 보면은 중국 이채서 사전이라고 이게 금성 문자변이라고 하는 이 사전인데 이게 청나라 때 형주라고 하는 분이 쓴 거예요. 여기 보면은 인자를 대표자라고 하고 그거와 같은 글자로 입구자 안에 선비사자가 들어간 인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중국의 이제 서법 사전인 서법 사전에 보면은 큰 대자를 이렇게 흘렸으면은 이 선비사자 비슷한 글자가 된다. 그래서 환국이 아니라 환국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환국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거는 이제 요게 대하나 사전이라고 일본에서 편찬된 사전인데 뭐 학자들이 많이 보고 있는 사전이죠. 여기 보면은 입구자 안에 선비사자가 들어가 있는 글자에 대해서 뜻은 모르지만 의문참이다라고 해서 국자가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김영태 선생이라고 불교사의 큰 업적을 쌓은 분인데 이분이 이제 자세히 살펴본 삼국유사에도 최남선의 설을 비판하면서 이 자가 국자가 아니라 이제 참자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이러한 환국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서 환국을 주장하는 사람들, 특히 이제 환단고기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반론을 피냐면은 글자상 보면은 환국이라고 돼 있다. 환국. 글자가 확실히 환국이다. 일단. 그 다음에 이 환국 다음에 위재성야라고 붙인 거는 이게 원래 이 삼국유사는 이련 스님이 당군신화를 자기가 직접 쓴 게 아니고 곡이라는 책을 인용한 거거든요. 그래서 원래 책에는 이게 없었다. 위재성야가. 나중에 덧붙인 거다. 원래 책에는 없었다. 그래서 이련의 설명이 잘못될 수도 있다. 그리고 중국 사례를 들었는데 중국의 이치제 사전에는 선비사자 들어간 게 인자라도 보지만은 의문도 참이라고 해서 중국도 확실하게 인자인지 참자인지 국자인지 구분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 다음에 또 드는 게 하정룡 이근식 선생처럼 전문 학자들도 이 글자가 국이라고 주장을 했다. 그래서 환국이 맞다. 이제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환국이 맞느냐 안 맞느냐 이 논의가
이제 평행선을 달릴 수밖에 없어요. 한쪽에서 주장하면 한쪽에서는 아니다, 아니다 그러는 거죠. 이제 문제는 황국에 대한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든 거는 뭐냐면은 이제 요게 뭐냐면은 요게 이제 일제 저항기 때 나온 경도 제국대에서 나온 그 영인본입니다. 영인본인데 이게 보면은 이게 지금 원래 좀 이상하죠. 이 안에 있던 임금 왕자를 큰 대자로 일제가 바꾼 거예요. 아마 일본의 입장에서는 학자들도 환인이 맞다고 생각을 했겠지만 한편으로는 일본은 단군 신화도 인정하지 않거든요. 고조선을 세운 것까지. 그런데 고조선보다 몇천 년 전에 황국이라는 나라가 있게 되면은 조선의 역사가 몇천 년 더 올라가는 거잖아요. 일본의 입장에서는 그거를 좋아할 리가 없죠. 그래서 일본은 황국의 그 임금 왕자를 큰 대자로 바꿔버렸습니다. 바꾸고 나니까 환인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일제시대의 일본인 학자들의 견해를 따르는 거다. 그렇게 이제 얘기가 비화가 돼버린 거예요. 일제시대에. 그래서 환인을 주장하면은 식민사학자로 이제 매도되는 상황에 오른 겁니다. 근데 사실은 이렇게 국자를 이렇게 큰 대자로 이렇게 덧칠을 한 거는 조선시대의 수남 안종복 선생도 이게 국자가 아니다 생각하고 이렇게 큰 대자로 이렇게 덧칠한 경우는 있습니다. 이제 뭐 누차 얘기하지만 정리를 하면은 그 국자에 대해서 그 입구자 안에 선비사자가 들어가는 글자에 대해서 뭐 강의자전이나 대하나사전이나 이런 쪽에서는 참자라고 얘기하고 또 중국에서 나온 또 이채자 자전에는 또 인자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서로 지금 아직 그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최근 이제 그 한자 이채자 자전이라고 이렇게 그 인터넷으로 제공되는 게 있는데요. 여기도 보면은 그 이 글자를 제시해 놓고 한글로는 참으로 읽는다 하고 뜻은 모른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관련 사전을 뭐를 언급했냐면은 강의자전하고 그 다음에 그 한어 대사전 중국에서 나온 그 다음에 일본에서 나온 대한화사전 그 다음에 한국에서 나온 하남 대사전 이 모든 사전을 연거해 가면서 이 글자를 참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황국이냐 환인이냐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글자의 정체가 밝혀져야 되는데 중국이나 우리나라에서 이 글자의 정체가 아직까지 밝혀지지가 않은 거예요. 이제 이런 와중에 이제 뭐가 새로 이제 공개가 됐냐면은 파른본 삼국유사라고 그 파른 손보기 선생 연세대학교에 재직했던 파른 손보기 선생이 소장하고 있던 그 삼국유사 판본을 이제 공개를 했습니다. 아까 1512년에 임신본 이전에 1394년에 그 가장 오래된 삼국유사가 나왔다고 했는데 그거는 이제 필사본이었고 글씨로 옮기다 보면은 잘못 옮길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판본입니다. 판본. 그래서 현재까지 알려진 가운데 가장 오래된 그 삼국유사 황국 환인과 관련된 가장 오래된 판본이에요. 여기에 2013년에 공개가 됐는데 이게 이제 입구자 안에 선비사자가 이렇게 이제 나온 겁니다. 근데 이거를 보고서 황국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제 옳거니 한 거죠. 왜 그러냐면은 가장 오래된 판본에서 이 황국이 증명되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그 파룬본 그 삼국유사의 그 입구자 안에 선비사자 이거는 필사본이고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은 이 글자인데 이 글자는 논란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논란이 입구자 안에 임금왕자가 들어가는 거나 입구자 안에 큰 대자가 들어가는 거. 이 글자 두 글자 중에 이 글자가 선비사자가 들어간 글자는 어디에 가깝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아마 선입견을 갖지 않고 보면은 국자에 가깝다고 볼 겁니다. 국자에. 그래서 조선 초기에 가장 오래된 삼국유사의 그 황국이 밝혀졌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